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되는데 그 종목에 맞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1등에 랭크되어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분봉을 살펴봐야 됩니다. 분봉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1번 패턴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이때는 단타 스윙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일봉 돌아가서 우리가 캔들 이평선, 매물대, 매집봉, 거래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패턴을 적용하면 되는데 자 일단 보시면 매집봉이 앞에 보입니다. 1월 24일에 약 거래대금 730억 정도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한 흔적이 보이고요. 이 캔들들도 다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매집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올라갔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물대 매집봉을 분류할 때 첫 번째 캔들은 매물대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캔들은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던 흔적, 즉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물량을 싸게 담았던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선 매물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하긴 했습니다만 분명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라르고TV님,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보면서 배울 때는 앞에 매물대가 있을 때 상한가 간 종목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알래스카 LNG 관련주죠. 그리고 양자, 조선, 이미 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재료들이죠. 사람들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온코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FDA 관련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갭이 낮게 뜬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낮춰서 시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종가 기준 눌림 매매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상한가 이후에 이 종가 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망치형 캔들이나 도지 캔들, 팽이형 캔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반복 학습하시고요. 이건 제가 단타랑 스윙 모두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등입니다. 비투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무조건 분봉을 살펴봐야 됩니다. 분봉을 보니까 14시 9분에 상한가 닿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모습입니다. 이러면 아까 온코닉 테라퓨틱스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단기 투자, 스윙 투자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볼 수 있고요. 일봉을 통해서 매물대, 매집봉, 거래대금 이런 것들만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앞에 보시면 매집봉이 보입니다. 1000원 부근에 있던 시가를 1299원까지 누군가 올렸다가 930원까지 다시 뺐습니다. 누가 1000원 부근에 있던 주가를 1299원까지 올렸을까요? 세력입니다. 세력들이 여기까지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캔들을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석하실 때 이런 캔들이 바닥 구간에서 보인다면 아, 세력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11월 달 보시면 매물대도 보입니다. 매물대와 매집봉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이고요. 이 매물대는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봤을 때 매물대가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이 종목은 아까 온코니 테라퓨틱스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온코니 테라퓨틱스는 FDA라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또 차트도 매집봉을 살펴봤을 때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한 상황에서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섹터에 돈이 안 몰린다면 시가의 비중을 축소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만 지금 비트엔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에서 많은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매물대에서는 되게 많은 거래 대금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비중 베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121선 기준으로 눌림 캔들 확인하고 121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패턴 제가 그린 리소스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비슷합니다. 상한가 가고 나서 121선 눌리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눌린 구간에서 매수한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바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스윙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윙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액션 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억이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패스하는 게 맞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미만 환기 종목, 정치 테마주, 당일 신규 상장주 이런 거는 우리가 차트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 4등 보겠습니다. 글로본도 마찬가지로 환기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좀 패스하고요. 5등 에어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 이거는 아까 온코니 테라퓨틱스 B2N과 다르게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쉽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물린 개인 투자자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19,000원이죠. 오늘 고가가 19,810원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권에서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매수했던 분들도 지금 당연히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트를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단기 투자 들어간다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매집봉 거래대금 캔들을 보면서 정확한 패턴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만 보면 상승 N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N파는 제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구간은 일차 상승 파동 구간입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하락 파동일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거래 대금이죠. 오늘 2,3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앞에 신규 상장 당일 거래 대금 보시면 약 2,6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래 대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승 파동 구간과 보합권 구간에서 물량이 되게 많이 쌓여 있죠. 이분들 중에서 물량을 덜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지금 홀딩하면서 수익 구간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 엠파 패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종가에 바로 비중 베팅하는 것보다는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스윙 투자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거래 대금이 2,300억이 아니라 5천억 이상 터졌다면 충분히 우리가 종가에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의 엠파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매물대를 살펴봐야 되고요. 당일 거래대금, 이전의 거래대금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등 알리코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매집봉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8월 달에 쌓였던 매물대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대를 오늘 소화한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턴을 살펴봤을 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에어레인과 비슷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N파가 나왔는데 이제는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1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눌림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때는 윗골이 달린 양봉 구간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는 전고점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치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상승의 엔파 패턴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가에 비중 베팅할 것인지 혹은 종가에 들어가되 분할 매수할 것인지 혹은 종가에 들어가지 않고 눌릴 때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데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에 매물대는 분명히 소화했습니다만 이전의 매물대가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에 들어는 가되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에어레인도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분명히 소화했습니다만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거래대금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5일선, 11선 기준 분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승 엔파를 하더라도 거래대금 매물대에 따라서 구체적인 타점이 달라지니까 이 에어레인과 알리코 제약 두 개 비교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온코 크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에 대한 개념 제가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다가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준봉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캔들은 기준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이 나왔습니다만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21선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양봉 캔들이라고 분류할 뿐이지 기준봉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캔들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정의하는 게 맞고요. 이런 캔들이 나올 때에는 두 가지 매매 방식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고점 라인 돌파일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박스권의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스윙 관점에서 눌림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확률 높은 기법이고요. 성향에 따라서 기법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자, 가령 내가 전업 투자자하고 당장 생활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눌림 매매보다는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짧게 나오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고점 돌파할 때 돌파 매매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눌림 매매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활용한 매매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건 단기 투자, 스윙 투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등 소룩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약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장대 연봉이 거래대금 실린치에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때의 장대 양봉 캔들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약 1,300억 정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죠?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왔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할까요? 보통은 장대 연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장기 평선이 저항 라인으로 역별 구간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대 연봉 시가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8,000원 라인 121선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둥 지어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은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121선 패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돌파할 때, 두 번째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죠. 강하게 돌파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1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라는 뜻이고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종가에 바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승 파동이 바로 나오지 않고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왜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 패턴을 적용한다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 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가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21선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약 10개월 이상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래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온다면 눌렸다가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121선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매물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차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물대, 거래대금, 캔들, 이평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나서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